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을 기대해보는 시간, 공감 칼럼 문장들 두 필진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효인 시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라는 말 자체가 좀 사치스럽게 들리는 오늘인데 어쨌든 방송은 해야 되니까 먼저 오늘의 문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마주한 유가족과 모든 이들의 아픔을 함께 통감합니다. 예, 정순택 대주교가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희생자의 애도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애도문 중 한 문장입니다. 어제 너무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는데 일단 사고를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제 너무 놀라가지고요. 예. 많은 분들이 좀 전국도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런 사고까지 터졌다고 하는 거를 좀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아침에 너무 놀라서 이게 좀 사실인가 거짓인가 좀 구분이 안 될 정도였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어제 태국 방콕을 출발해서 무안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불시착한 뒤에 폭발을 했잖아요. 승객이 181명이 타고 있었고요. 태국인 승객 2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 이제 국민이었고요. 2명, 그러니까 승무원 꼬리 날개 쪽에 탑승하고 있었던 승무원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일단 당국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탑승객 179명 가운데 14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유가족하고 DNA를 비교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좀 납득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오늘 항공정책실장, 국토부의 항공정책실장이 밝힌 걸 보면 어제 오전 8시 57분에 무안공항 관제실에서 여기에 조류활동, 조류 충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2분 뒤인 59분에 조종사가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쳐서 조난 신고를 보낸 뒤에 버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새 충돌이죠. 버드 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라고 통보를 했답니다. 이게 마지막 통보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착지하지 않고 고도를 잠시 높이더니 1분 뒤인 9시에 당초 착륙하려던 활주로 방향의 반대쪽에서 진입하는 활주로를 통해서 착륙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9시 3분 무렵에 비행기 바퀴인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착륙을 하다가 결국은 공항 활주로 끝부분에서 구조물하고 충돌을 해서 폭발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사고 원인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제 기장과 관제탑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기장과 부기장끼리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안타까웠던 게 이게 이제 원래 정규적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 제주항공에서 이달 8일부터 이제 특별기죠. 그래서 이게 모객이 되면은 이렇게 방콕이나 이런 데로 여행을 많이 가는 그 지역 주민들이 여행을 가는 이런 비행기였고 거기에는 그래서 가족 단위 여행객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뭐 확인된 바로는 여러 직군에 뭐 신혼부부도 있었고 뭐 가족도 있었고 KBS 기자와 MBC 목포 MBC PD도 있었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KBS 퇴직자 8명도 있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직군의 희생자들이 있었고 또 그 가족들이 이제 그 탑승객들이 이제 가족들에게 남긴 뭐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마음을 좀 많이 아프게 하고 있더라고요. 시인님께서는 좀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고향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무안 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제가 집에 가니까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곳이니까요. 정말 놀랐죠. 제가 아는 분에서도 그냥 그 시골에서 돼지 키우시다가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셨는데 초등학교 동창들이랑 함께 모두 다 운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고 또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의 홍보팀장님도 세 가족 아드님이랑 부인이랑 세 가족이 함께 여행 가셨다가 또 운명을 달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그냥 제 바로 곁에 사람이 떠난 것 같이 상실감도 크고 참담한 하루였습니다. 예, 반복되는 참사. 사실 우리 이번
정권 들어서도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그리고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을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있었고 여러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번 또 사고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많이 다가올 것 같아요. 이 국민들의 어떤 심정들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트라우마도 생기실 것 같은데 뭐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시인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네, 사실 그 매주 이 자리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 만한 책, 뭐 생각해 볼 만한 시를 골라와서 소개해 드렸는데 그 소개하는 것 자체가 맞는가, 이 사안에 뭔가를 떠올리는 게 황망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다한다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떠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계를 어루만져주고 애도한다는 마음에서 저는 정윤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떠올려 봤는데요.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사실 타인에 대해서 한껏 열린 연대의 마음의 시인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의 과거와 미래가 있는 하나의 세계인데 그 세계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떠나버렸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더 신중하고 깊고 넓게 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문장에 등장한 통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순택 대주교께서 애도문 발표한 거 아까 우리가 문장들 선택했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또 하나의 일종의 우리를 향한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일이 기억이 났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8년 8월 방한을 하셨어요. 그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이호진 씨 세례식이 있었거든요. 편지를 전해줬어요. 이번 사건을 겪고 그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사실 저는 울컥했거든요. 교황께서 어떤 내용을 썼냐면요. 직접 찾아뵙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내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실종자들 그리고 세월호 그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몇 가지를 꼽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건의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나마 이번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경우에는 정부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유가족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반응을 제일 먼저 보였거든요. 근데 세월호도 그랬고 이태원 참사도 그랬고 그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잘.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그렇게 했잖아요. 여전히 그 아픔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런 우리가 좀 잘못한 것들의 그 교훈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후 사후 처리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떠올랐던 시가 하나가 있는데요. 곽효한 시인의 그날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예.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아마 세월호 때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날 텔레비전 앞에서 늦은 저녁을 먹다가 울컥 울음이 터졌다. 멈출 수 없어 그냥 두었다. 이걸 이제 시에다 쓰고 난 다음에 밤새 그날 이전과 이후가 있을 것만 같아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이런 내용의 시 내용이 쓰여져 있고요. 그 마지막 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밤 다시 견디는 힘을 배우기로 했다. 이게 저는 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견뎌야 하는 거잖아요. 너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견딜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유가족분들은 견디는 것조차 힘들잖아요. 그 마음을 한편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그걸 우리 눈으로 보면서 우리도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보면서 견디는 힘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 시를 읽으면서 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사회의 힘이 아닌가. 같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공감이 아니고 공감이고 옆에 있는 사람의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통감의 시인의 방법에는 정치인들의 통감하는 방법과 예술인의 통감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 텐데요. 정치인들은 마치 집에 전기장판이 켜지듯 보일러가 가동되듯 빠르고 따뜻하게 통감을 했으면 좋겠고, 또 예술인의 통감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기후가 좀 더 온화해지듯 좀 멀리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더 통렬하게 더 신중하게 이 일을 되짚고하는 작업이 아마 몇 년간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도 세월호 네,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이제야 문학 작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게 우리 사회, 우리 문화 전반에 가슴 아픈 방식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굳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요. 아픔의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됩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가 어디에 부딪혀서 아파서 멍이 들어야 그 위험을 회피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통증이라는 걸 못 느끼면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모르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가 들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수명이 짧아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과 사회의 어떤 그 고통이나 이런 것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아픔을 느껴야 우리가 그 일을 피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회가 존속할 수 있는 어떤 지속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해왔어요. 그러니까 비단 뭐 몇 년 전에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통을 나누고 느낄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직접 내 가족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또 배워야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올 한 해 정리하는 시간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이 지금 이 문장들이 맞는 올해 최후의 방송이기도 하고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픔들이 참 이래저래 많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를 되짚어 보면은 정말로 사건 사고가 크고 작은 특히 정치권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 같은데 최상병 사건은 작년에 벌어지기는 했지만 올해 굉장히 논란과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지금 구형에 반란죄로 구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그 탄핵 이제 먼저 내란이 있었죠.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 이후에 탄핵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지켜보면서 같이 힘도 모으고 또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공감이라는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단어 통감, 공감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또 연대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맥이 닿아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두 분 좀 말씀해 주시죠. 아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약간 허탈한 네, 그런 웃음이 나오네요. 네. 네. 뭐 불과 12월 3일이니까요. 45년 전에 봤던 계엄 선포가 다시 이루어지는 모습을 봤잖아요. 예. 계엄군이 국회 중앙선관위 이런 곳에 진입을 하고 침탈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었고요. 대통령이 거기에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뭐 이런 식의 지시를 했다고 하는 검찰 수사 결과도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바라볼 때도 더 아픔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연대의식이 또 빛나고 있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이제 고통을 나눈다 이런 표현들 저희가 쓰기도 하고 통각이라고 하는 뭐 표현을 쓰기도 했었지만 예를 들면 그 남태령 시위가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예. 지난 21일부터 22일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봉준 투쟁단이라고 농민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트랙터를 몰고 올라오다가 과천하고 서울 사당하고 연결하는 고개가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 하필이면 또 수방사가 있어요. 근데 그 고개를 넘어오는데 경찰차로 막 가로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시위를 하던 시민들이 막혔다는 얘기를 두고 글로 막 뛰어갔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여성 농민을 제가 봤어요. 만났는데 너무 감동해서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울컥울컥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외롭다고 느껴왔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더군다나 양곡관리법 이런 게 거부권 행사되고 난 다음에 예.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투쟁단이라고 만들어서 트랙터를 끌고 올라오는데 트랙터는 밭을 갈기 위해서 있는 기계잖아요. 근데 아스팔트 위를 가면은 트랙터 바퀴가 다 닳아 없어지기도 하고 그 위에 사람이 운전하는 게 굉장히 힘들답니다. 아 이게 진동이 매우 강해서 예. 그렇군요. 예. 그 하나가 바퀴 하나가 몇백만 원씩 한대요. 예. 근데 수백 킬로미터를 그걸 끌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거기 가로막혔고 그게 너무 외롭다고 느꼈는데 거기 시민들이 와서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대의식이라는 걸 느꼈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기적 같은 일은 그 다음인데요. 그때 시위에 갔던 시민들이 뭐 예를 들면 전태일 의료센터 건립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접속이 막 마비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 그리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년 이런 시위에도 동참하고 후원에도 동참하는 물결이 막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 내 옆에 누군가가 있구나.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대상이 있을 때 굉장히 큰 용기를 얻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파하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같이 손잡아 두는 거거든요. 따뜻하게. 예. 그게 지금 같은 일인 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예. 저도 그 시인님. 남태령의 한 장면을 지금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 올해 신경림 시인이 돌아가셨어요. 5월달에. 그래서 예. 뭐 세제, 농무, 가난한 사랑 눈에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중에 나는 부끄러웠다 어린 누이야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투박한 손에 힘을 보았을 때, 네 빛바란 얼굴에 참삼을 보았을 때, 네 야인 어깨에 꿈을 보았을 때, 나는 부끄러웠다 어린 누이야. 네 울부짖음 속에 내일을 보았을 때, 네 노래 속에 빛을 보았을 때. 이 시가 1991년 여름날이라는 시집에 실린 시고 이 시는 다 농민 시예요. 신경림 시의 베이스가 그렇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쓰진 않으셨던 것 같지만 해석의 틀을 넓혀 보자면 너무 그때 남태령의 한 장면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다시 만난 세계의 노래 가락과 응원복의 빛과 그리고 항상 남태령에서 실패하고 진압당하고 그 진압당한 모습도 기사 한 줄 안 나오던 분들이었는데 처음으로 거기를 돌파해서 본래 목적지까지 갔던 그 장면이 이 시와 소름 끼치도록 잘 맞아서 돌아가신 노 시인의 어떤 통찰력 같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위로도 되고요. 나는 부끄러웠다 어린 누이야. 이게 참 여러모로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한병철 교수의 사물의 소멸에 나오는 충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떠올랐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사물을 접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정보를 통해서 뭔가 사물을 접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우리가 지그시 관찰하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온라인상이나 SNS상으로 간접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심이라는 걸 자꾸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병철 교수가 그 사물의 소멸이라는 책에서 생테치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유명한 여호와의 대화를 언급하거든요. 예. 여호가 어린 왕자한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장미에게 좋은 시간이 너의 장미를 그토록 중요하게 만드는 거야.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지. 하지만 넌 잊으면 안 돼. 내가 어떤 녀석을 너에게 익숙해지게 만들었다면 넌 그 녀석에게 책임이 있어. 너는 너의 장미에게 책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우는 헤어질 때 떠나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주 간단해. 충심으로 봐야만 잘 보여.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점점 충심의 빛이 잃어가는 시대잖아요. 예. 그 충심이라고 하는 건 사물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사람에 대한 충심도 중요하잖아요. 예. 이런 사람에 대한 충심을 우리가 한 번쯤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사회의 연대 의식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한 해를 정리하면서 20초씩 한 2달 정도 우리가 같이 한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코너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짧게들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청취자분들이 오늘 코너 마지막인 줄 헷갈리실 것 아니요. 같은데요. 올해의 마지막이라서 내년에도 쭉 이어집니다. 예. 네. 예. 아니요. 짧은 시간 동안 사회에 너무 격변기를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굉장히 힘든 고난을 함께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시인님. 저는 신경림 시인의 또 다른 시 빛을 읽으면서 대신하겠습니다. 쓰러질 것은 쓰러져야 한다.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뽑힐 것은 뽑혀야 한다. 그리하여 빈 들판을 어둠만이 덮을 때 몇 날이고 몇 밤이고 죽음만이 머무를 때 비로소 보게 되리라 들판 끝을 붉게 물들이는 빛을 절망의 끝에서 불끈 솟는 높고 큰 힘을. 네, 예, 두 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